네, 그래서 영화 미장센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까지는 하나의 숏을 어떻게 디자인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이번에는 숏의 선택과 배열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왜냐하면 이게 중요한 이유가 창작자들이 영화를 만들 때 어떤 숏을 쓸 것인가, 그리고 숏의 길이 어디서 시작하고 어디서 끝낼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그 선택과 배열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숏들을 다양한 감독들에게 나누어 주면 그 숏의 배열에 따라서 다양한 의미로, 다양한 스토리로 이제 변주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편집의 세 가지 결정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요소 역시도 어떤 미장센의 하나의 요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흔히 편집이라고 하면은 그림 많이 보셨죠? 그래서 한 남자의 얼굴은 같은 표정인데 그 다음에 어떤 숏을 넣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의미가 달라지는, 그래서 남자는 계속 무표정으로 있지만 그 다음 숏에 죽은 어린 아이의 숏을 넣었더니 이제 슬픈 표정처럼 보이고, 그 다음에 죽이라고 하는 음식 숏을 넣었더니 이제 배고파 보이고, 이렇게 느낌이 달라지는 표정의 감정이 다르게 이제 느껴지는 그것이 바로 영화 편집의 매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편집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지금 뭐 서점이나 뭐 이런 것을 보면은 매뉴얼에 대한 책은 많죠. 편집 툴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교육은 굉장히 많지만 더 본질적인 편집에 대한 그런 책들은 많이 없습니다. 눈 깜빡할 사이라고 하는 어떤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보면은 편집의 기준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너무 흥미로워서 이 내용을 제가 또 공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편집의 기준이 어떤 감정, 인물의 감정, 그리고 서사, 이야기, 그리고 편집의 어떤 리듬, 그리고 인물의 시선, 이러한 요소에 따라서 편집을 했더니 꼭 어떤 더블 액션이나 어떤 인물의 동작을 자연스럽게 연결하기 위한 편집을 꼭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런 인물의 감정, 리듬, 시선에 따라 편집을 했더니 관객들이 이 편집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더라라고 이제 그 지점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 어떤 편집의 기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영화를 볼 때 적용하면서 영화를 보면 너무나도 좋겠죠. 그래서 이러한 미장센을 중심으로 영화를 보려면 사실 한 번 봐서는 좀 부족할 것이고 내가 좋아하는 영화를 2번이나 3번 반복해서 본다면 분명히 이런 미장센의 요소가 눈에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미장센이라고 하는 걸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 그냥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영화를 다시 한번 볼 때 때로는 카메라가 새롭게 들어올 수도 있고 때로는 영화의 색깔이 들어올 수도 있고 때로는 음악, 사운드적인 요소가 새롭게 나에게 다가올 수도 있고 그러면 그것을 한번 글로 써보면은 그것이 바로 미장센으로 영화를 분석하는 그런 영화 읽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미장센으로 영화를 보면 나 스스로가 영화를 볼 때 훨씬 다양하게 다채롭게 영화를 볼 수 있을 것이고 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과 영화에 대해 토론을 할 때에도 더 풍성한 토론을 할 수가 있겠죠. 처음 미장센을 공부할 때 어떤 감독에 대한 영화를 보면 좋을까 그런 분들도 많을 텐데 봉준호 감독님이라든지 아니면 박찬욱 감독님의 영화라든지 이런 분들의 영화를 보면은 어떤 미장센적인 요소가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한번 이분들의 영화를 보실 것을 추천을 해 드립니다. 네, 그래서 좀 더 재미난 이야기를 해드리면 영화를 재밌게 보는 몇 가지 방법, 꿀팁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영화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전보다 재밌게 볼 수 있을지에 대한 꿀팁을 공유해 드릴 테니까 이 내용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영화를 보실 때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영화의 첫 10분을 눈여겨보라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많은 시나리오 작가나 감독들이 영화에서 첫 10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룹니다. 그래서 주인공이 어떤 사람인지 혹은 영화의 배경이 무엇인지 혹은 주인공의 욕망은 무엇인지 혹은 주인공의 트라우마, 주인공의 목표 이러한 요소들을 처음 영화 10분 안에 담기 마련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놓친다면 이제 영화의 뒷이야기를 이해하기가 더 힘들겠죠. 그래서 영화의 첫 10분을
주의 깊게 보라라고 조언을 해드립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지금까지 배웠던 영화의 미장센을 주의 깊게 보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화를 볼 때 단순하게 어떤 스토리가 어떻다라고 단순하게 줄거리를 기억한다든지 혹은 이 영화가 재미있네 재미없네 정도의 어떤 단편적인 감상평에 머문다면 이 영화를 깊게 향유하지는 못한 거겠죠. 그래서 지금 배웠던 그 미장센을 주의 깊게 보라라고 또 한번 조언을 해드립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 영화를 재밌게 보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영화의 주인공의 변화와 성장을 보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영화는 명확한 주인공이 있죠. 그리고 대부분의 우리가 재미있게 보는 영화, 대부분의 우리가 인생 영화라고 불리는 영화들을 보면 대체로 주인공의 시작과 끝이 굉장히 크게 변화한 그런 지점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인공이 이제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주인공이 이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이제 새드 엔딩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공통점은 주인공이 성장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때 우리는 그 영화를 굉장히 재미있게 볼 확률이 크고 그것을 인생 영화로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주인공 캐릭터 때로는 이제 주인공이 둘인 경우도 있죠. 많은 영화에서. 근데 대부분 주인공이 둘인 영화를 자세히 보면 한 명의 주인공은 굉장히 일관성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다른 주인공이 이제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러면 그 변화하는 그 캐릭터가 이제 진짜 주인공인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처음에 젠더 감수성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보여드렸던 그 델마와 루이스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한 캐릭터는 굉장히 강직한 원래 캐릭터 일관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반면 또 한 명의 캐릭터는 이제 처음에는 남성에게 의존적이고 수능적인 모습을 보이다가 영화의 중반 이상으로 가면 그녀가 이제 서서히 자신의 욕망을 드러내고 성장하는 그런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죠. 이렇게 주인공의 어떤 성장을 보여주는 이 요소에 집중을 한다면 이제 영화가 훨씬 더 재미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좀 어려울 수 있지만 감독의 미학을 발견하라. 그래서 우리는 흔히 어떤 배우가 나온대? 라고 하면서 영화를 고르는 경우가 많죠. 근데 그것도 재미가 있지만 배우를 중심으로 영화를 보는 것도 재미가 있지만 또 다른 재미는 뭐냐면 이제 감독을 중심으로 영화를 고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한 영화를 보고 나서 이 감독의 전작을 다 살펴보는 거죠. 그러면 이 감독만의 일관성 있는 어떤 미학적인 특성이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발견하면 너무 재미있죠. 그래서 아까 예를 들었던 봉준호 감독의 지하실을 꾸준히 발견을 하면은 그 부분이 너무 흥미롭고 그 안에서 이 감독의 어떤 개성과 예술관과 어떤 미학적인 특성이 발견되죠. 또 박찬욱 감독을 좋아하면 그 감독님만의 어떤 미학적인 특성을 발견하는 것도 굉장히 재미있고 또 뭐 고레이다 히로카즈 감독을 좋아한다면 어떤 그분의 특성, 또 헐리우드에서 요즘 가장 핫한 뭐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영화를 꾸준히 살펴보는 것도 너무나도 흥미로운 지점이고, 그래서 감독에 따라서 영화를 보는 것도 굉장히 추천을 해드리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다섯 번째는 뭐냐면 나에게 재미있었던 영화를 이제 두 번, 세 번 보라. 한 번 볼 때는 영화의 줄거리에 몰입을 했다면 두 번, 세 번 보면 더 다양한 요소들이 기억이 되고 우리의 마음을 건드리기 때문에 영화를 더 재미있게 보기 위해서는 여러 번 관람을 하는 것도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재미있게 볼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헤드폰을 써서 사운드를 즐겨봐라 라고 한번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영화를 볼 때 그냥 단순하게 아주 작은 스마트폰으로 보는 것도 물론 의미가 있지만 영화를 더 풍성하게 즐기기 위해서는 사운드를 즐길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좋은 헤드폰으로 탁 써서 영화를 감상하면 영화에 숨겨진 다양한 의미들과 미학적인 표현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요 6가지 영화를 재미있게 보는 방법, 꿀팁을 여러분들에게 공유해 드립니다. 그래서 잘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서 사운드에 대한 이야기를 좀만 해드리면 미디어 사운드라고 했을 때 첫 번째가 이제 대사, 두 번째가 음향, 세 번째가 이제 음악이죠. 그래서 요 세 개의 요소를 이제 사운드 감독이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변주를 하죠. 그래서 때로는 대사가 부각될 때가 있고, 때로는 대사는
거의 안 들리는데 음향적인 요소가 부각될 때가 있고 때로는 음악이 부각될 때가 있고 그래서 세 요소가 어떻게 변주되는지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감상하는 것도 또 영화를 감상할 때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래비티 같은 영화를 보면은 이제 처음에 우주 공간을 이제 보여주는데 거기에서 사운드가 매우 흥미롭죠. 그래서 아무런 사운드가 없는 상태를 또 사운드로 표현하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헤드폰을 끼고 한번 들어보면은 영화라고 하는 예술에 감명을 받게 되는 그런 지점이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영화 음악 하면은 음악만 기억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사운드, 가장 기본적인 사운드 요소도 중요한 것이죠. 가령 뭐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같은 영화를 보면은 이 영화에는 이제 음악이 없고 오직 이제 대사와 음향 효과만으로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굉장히 이제 디테일한 음향을 보여주고 있는 이런 영화도 본다면 영화 음악을 더 풍성하게 즐길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음악뿐만이 아니라 더 다채로운 미디어 사운드를 향유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영화 음악에 대한 이야기를 빠뜨릴 수가 없는데 그래서 가장 유명한 음악 감독이죠. 한스 짐머라고 하는 또 음악 감독님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뭐 크리스토퍼 놀란과도 작업을 많이 하셨고 그래서 영화의 음악에 또 새로운 장을 또 열었던 그런 분 중에 하나죠. 그래서 영화 음악 한 편을 만들 때 얼마나 다양한 크리에이터들과 예술가들 혹은 연주가들, 엔지니어들 이런 분들이 고민을 해서 만든 결과물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영화가 비록 이미지의 예술이긴 하지만 이런 사운드에 대한 요소도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영화를 본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뭐냐면 나는 영화를 보고 듣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더 좋습니다. 그만큼 영화에서 사운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영화를 보실 때 한번 사운드를 끄고 보시면은 영화에 굉장히 생동감이 떨어지고 이야기가 재미없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미디어 사운드의 중요한 요소를 이번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시네 리터러시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이제 스토리죠. 이야기. 이야기의 본질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한 작가가 이야기의 본질은 여행이다라고 한 이야기가 너무 흥미로워서 이것을 인용해서 여러분들께 공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미있게 본 많은 영화들을 보면 주인공이 어떠한 낯선 곳으로 여행하는 경우가 많죠. 어떤 주인공은 멀리 여행하기도 하고 어떤 주인공은 뭐 주변 일상을 여행하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 스토리의 본질은 이제 여행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스토리라고 했을 때 한 영웅이 어떻게 여행하는가에 대한 그 여행의 여정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상에서 시작을 해서 모험의 소명을 받고 처음에는 거부하고 그리고 또 정신적인 스승을 만나고 첫 관문을 통과하고 그래서 합격하고 적대자를 만나고 그 다음에 또 가장 깊은 곳으로 이제 여행을 떠나고 뭐 이런 그리고 다시 보상을 받고 귀환을 하고 부활하고 이런 요소들이 이제 일반적인 우리가 보는 많은 영화의 서사에서 채택되는 그런 이야기의 구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화의 서사 구조와 우리가 감상하는 영화의 스토리텔링을 연결해서 보는 것도 매우 흥미롭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본 뭐 택시 운전사 송강호 씨가 나왔던 이런 영화를 봐도 지금 이 구조와 매우 잘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신화와 영화 이 두 가지를 한번 비교해서 보는 것도 좋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면 그래서 지금까지는 영화를 이해하는 혹은 영화를 분석하는 미장센의 요소를 가장 기본적인 요소를 살펴봤다면 이제 추가적으로 나는 영화를 더 깊게 분석하고 싶다. 더 다양하게 해석하고 싶다라는 분들을 위해서 몇 가지 방법론들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작가를 중심으로 비평할 수가 있고 장르 중심으로 비평할 수 있고 혹은 영화 속 이데올로기를 비평할 수 있고 페미니즘 시각으로 비평할 수 있고 휴머니즘, 그다음에 윤리적인 요소, 사실주의, 미학, 내러티브 비평. 그래서 영화 비평가라고 할 때 이렇게 다양한 방법론을 가지고 영화를 비평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중에 몇 가지는 뭐 이미 짧게나마 이야기를 해드리긴 했죠.
이 중에서 또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하는 좋은 방식이 이제 사실주의에 대한 이야기여서 이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실주의 영화라고 했을 때 흔히 세트보다는 로케이션 촬영이 많고요. 그다음에 숏의 길이도 좀 긴 편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유튜브나 상업 영화를 보면은 숏의 길이가 굉장히 짧은데, 요 사실주의 미학의 특성을 보이는 영화들은 숏의 길이가 굉장히 깁니다. 흔히 이제 롱테이크라 그러죠. 그래서 이런 특성을 보이고, 배우도 유명한 배우보다는 무명 배우가 많이 출연하고, 그다음에 데드컷이라고 해서 주인공이 프레임 밖으로 빠졌으면 빨리 커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사실주의 영화에서는 주인공이 프레임 밖으로 빠졌는데도 빈 공간을 계속 보여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을 이제 데드컷이라 그러는데, 이런 장면들이 사실주의 미학의 특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리두기, 스타를 가까이서 보여주는 게 일반적인 관습인데, 이런 사실주의 영화에서는 아무리 유명한 배우라 하더라도 카메라가 좀 멀리서 찍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때로는 몰입을 방해하는 요소도 있고,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이런 영화의 미학의 특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고전적으로 유명했던 영화가 이제 자전거 도둑이라고 하는 영화죠. 하지만 고전뿐만이 아니라 현대 영화에서도 이러한 특성들을 보여주는 감독이나 영화가 굉장히 많죠. 가령 홍상수 감독이라든지, 그리고 알폰소 쿠아론 감독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영화를 보면 지금 봤던 사실주의 미학적인 특성이 나타나는 그런 영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막 영화제에서 상도 많이 받는 영화인데 나한테 너무 재미없는 그런 영화들 있죠. 그런 영화들이 대체로 이런 사실주의 미학을 띠는 그런 특성의 영화일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숏의 길이도 굉장히 길고, 피사체와 카메라의 거리도 멀기 때문에 몰입도 잘 안 되고, 졸았다 보고 이렇지만 너무 명작이라고 불리는 그런 영화들이 대부분 이런 사실주의 미학의 특성을 띠기 때문에 이 개념을 아시면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흔히 예술 영화라고 불리는 그런 영화들을 감상하실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내용까지도 여러분께 공유해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영화 감상에 대한 명언, 이 내용으로 시네 리터러시에 대한 이야기를 1차적으로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프랑스와 트리프라고 했던 감독들의 감독이라고 불리는 그분이 했던 이야기죠. 그래서 영화를 사랑하는 3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은 같은 영화를 이제 2번 보는 것이고, 두 번째 방법은 영화에 대한 글을 한번 써보는 것이고, 세 번째 방법은 영화를 만들어 보는 일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했던 이야기를 아주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단 하나의 문장이죠. 그래서 이 영화를 사랑하는 3가지 방법을 여러분의 일상에서 적용을 하시면, 그것이 극장에서 영화를 보든 아니면 온라인 서비스로 영화를 보든 이러한 방식으로 영화를 대하신다면 여러분의 그 시네 리터러시 능력이 매우 향상이 될 것이고, 이전보다 영화를 더 재밌게 보고 영화에 대한 의미도, 영화 예술을 향유하는 그 삶도 더 풍요로워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시네 리터러시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다루었는데, 이제 이후에는 또 뭘 다룰 거냐면, 최근에 가장 주목받는 장르 중에 하나가 SF 영화죠. 그래서 SF 영화 몇 편을 봄으로써 영화를 가지고 다양한 미래에 대한 이야기 혹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